저는 2017년도부터 약 8년간 1000명 이상의 회원님들을 만나왔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관리해보니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살이 정말 잘 빠지는 회원님들이 있는 반면에 살이 정말 단 하나도 안 빠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서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은 도대체 왜 안 빠질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니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왜 살이 잘 안 빠지는지 그 공통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진 않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지금 당장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살이 잘 빠질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치입니다. 제가 110kg에서 40kg 정도를 감량하고 약 8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8년간 책도 많이 읽고요. 공부도 많이 하면서 습득한 지식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원님들을 관리하다 보면 두 분류로 나뉘거든요. 살이 잘 빠지는 회원들과 반대로 살이 잘 안 빠지는 회원들, 이렇게 나뉩니다. 그런데 사실 살이 잘 빠지는 분들은 딱히 제가 얘기할 게 없어요. 상대적으로 다이어트를 조금 쉽게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반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이에요. 회원님들이랑 미팅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다 보면 살이 안 빠지시는 분들이 하는 그런 말이라던가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이 잘 안 빠지는 특징들을 정리하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렇게 좀 하고 있었던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8년 동안 유지를 하긴 하지만 이 8년간 꾸준하게 이 체중을 유지한 건 아니고 언제는 쪘고 언제는 빠지고 폭이 컸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이 찔 때는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저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특징들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에 그러면 살을 잘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책까지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원래 이래요. 저는 원래 아침을 안 먹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먹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요.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원래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시는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가 어딨나? 원래라고 하면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원래 먹고 살았어요. 제가 지금 애를 키우고 있거든요. 애를 키우고 있는데 얘를 굶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녀석들을 깨워가지고 밥을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라고 하면 우린 이렇게 밥을 끼니 때마다 챙겨 먹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원래 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아침을 안 먹게 되고 고열량의 음식을 먹게 되고 밤에 야식을 시켜 먹게 되고 이런 루틴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원래 나는 이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원래 안 하던 거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살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아침이에요. 아침 식사 안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원래 전 안 먹어요, 아침 먹으면 속이 불편해요 하시는 분들은 그 원래 아침 안 먹던 거를 먹어버릇 하셔야 합니다. 아침 먹어서 속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침을 오랫동안 안 먹어 오다 보니 먹으려니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몸으로? 어떤 몸으로? 아침을 먹어도 속이 불편하지 않는 몸을 만드셔야 해요. 그렇게 만들어야 대사도 좋아지고요. 살이 잘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아침 식사는 사과 반 쪽에 삶은 계란 2쪽에 올리브오일 1스푼, 거기에 후추를 뿌려서 먹는 거를 강력 추천합니다. 이렇게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리고 좋은 지방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면 일단 내 장내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내 장에 들어가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GLP-1 호르몬이 풍부하게 나와요. 그 호르몬이 나옴으로써 포만감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거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소화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 음식을 소화시키는데도 내 몸에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제 회원님들 중에서 아침 안 먹던 분이 이렇게 먹이니까 점심 때까지 포만감이 워낙 커서 군것질 생각도 안 나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올리브오일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을 먹으니 화장실도 잘 가게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꼭 식사 안 드시는 분들은 원래 아침 안 먹어요 하지 마시고 꼭 드세요.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일주일에 7번 먹던 거를 줄였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내가 7번을 먹었더니 살이 쪄서 저한테 왔습니다. 그쵸? 일주일에 7번 먹던 거를 3번으로 줄여볼게요. 3번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 먹던 거를 3번으로 줄였더니 살이 안 빠지고 계속 체중이 그대로예요. 유지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정상이에요.
7번 먹어서 살이 찌고 3번 먹어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먹어야겠죠, 당연히. 끊어야 됩니다. 7번 중에 7번을 안 먹어야 살이 빠지는 거고요. 7번 중에 3번을 먹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줄이는 식단은요, 유지하는 식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이 잘 안 빠진다, 뭔가 체중이 변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7번 먹던 거 또는 5번 먹던 거를 몇 번이나 줄였는지. 누구에게는 7번 중에 3번으로 줄이는 게 유지가 될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3번 먹던 거를 1번으로 줄인 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사실 기준이 다른데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셔야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다이어트 성공 법칙은 끊는 겁니다. 줄이는 것만으로는 살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줄였다고 살이 빠지는 걸 기대하지 마시고 끊어보셔야 됩니다. 끊는 건 못해요. 끊을 수가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끊어보셨나요? 끊어보시고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끊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끊을 수 있는지, 내가 먹던 거를 끊고 나서의 삶은 어떤지 그냥 막막함과 두려움 때문에 쉽사리 도전을 못하는 건데 끊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잘 끊고요. 생각보다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럼 뭘 끊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나쁜 지방, 트랜스 지방인데 튀긴 음식이 되게 많습니다. 즉 튀긴 음식을 끊으셔야 되고요. 알코올, 술은 다이어트 할 때 쥐약입니다. 그리고 근육을 합성하는 데 굉장히 방해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술은 반드시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제탄수화물이죠. 설탕이 들어간 반찬이라던가 음료수, 과자, 케이크, 빵, 디저트류 이런 것들을 다 끊으셔야 되고요. 밀가루든 통밀이든 뭐든 반죽을 만들어서 면을 만들거나 했던 것들 다 끊으셔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평생 끊을 거 아니에요. 첫 일주일만 끊어봐라. 첫 2주일만 끊어봐랍니다. 끊어보세요. 끊어보시면 여러분 생각보다 잘 참습니다. 그리고 잘 참아지게 될 겁니다.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의 특징 3번째는요. 운동의 의지를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운동했는데 살이 안 빠져요. 운동했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운동을 더 많이 해요. 운동을 더 많이 하고 더 칼로리를 더 많이 태웁니다. 그럼 뭐예요? 더 많이 먹어요.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왜 더 많이 먹는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졸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졸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호르몬인데 어떨 때 나오냐면 내 몸이 위험할 때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옵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스트레스는요, 우리 몸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운동에서 칼로리를 막 소모하는 행위는요, 우리 몸 입장에서 생각하면 위험한 거예요. 왜? 내 몸에 있는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코르티졸이 나오거든요. 코르티졸이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위험으로부터 대처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합니다. 즉, 그 에너지 충전하는 게 뭐예요? 바로 먹는 거예요. 먹는 거.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저장함으로써 내 몸이 생존을 하기 위한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운동 강도가 높아져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욱더 자극적인 음식, 더욱더 적은 양으로 효율 좋은 고칼로리 음식을 땡기게 합니다. 이게 우리 몸의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식욕 조절이 안 되지? 나는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뭔가 자꾸 먹고 싶지?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 운동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운동 많이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 가서 고구마 드시고 정말 간 하나도 안 된 야채를 드시고 아무런 양념 되지 않는 고기를 드시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살 빠져요. 그런데 운동 많이 하는 분들이 그런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제가 회원님들을 관리하면서도 많이 보는데 운동을 정말 많이 해요. 운동을 정말 많이 하고 집에 가서 클린하게 먹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꼭 매운 거, 자극적인 거, 이런 달달한 거, 이런 음식을 훨씬 더 먹고 싶어 합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이야 참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3일이 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무너지는 순간 다이어트는 또 나는 실패야, 또 나는 먹었고 나는 또 의지가 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운동 덜 하시고 깨끗한 음식으로 내 몸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운동의 순기능 그리고 식단의 순기능을 제대로 보시면서 다이어트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분들의 특징 4번째는요. 뭐뭐 위주로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세요. 야채 위주로 먹었어요. 단백질 위주로 먹었어요. 이 말은 즉 야채 이외에 다른 것도 먹었어요. 단백질 이외에 다른 것도 먹었어요. 이런 뜻이잖아요. 뷔페를 갑니다. 결혼식장을 갑니다. 가시면 야채 위주로 먹을게요. 해산물 위주로 먹을게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결국에는 그 음식을 곁들여서 다른 튀긴 음식, 양념이 과하게 첨가된 음식 이런 것들을 함께 먹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먹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샐러드 위주로 먹었어요 라고 하면 내 입장에서 샐러드 위주로 먹은 사람 입장에서는 식단을 정말 잘한 거예요. 왜? 샐러드를 먹었으니까. 샐러드가 더 비중이 높으니까 잘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체중을 체크해요. 그리고 나서 인바디를 체크합니다. 결과가 어때요? 변화가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해요? 나 식단 잘했는데 왜 변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 샐러드 식단 했는데 왜 변화가 없는 거야? 나 단백질 위주로 식단 했는데, 나 식단 잘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뭐 위주로는 다이어트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위주로가 아니라 그것만 먹어야 돼요. 야채만 먹고 고기만 먹어야 됩니다. 결혼식장이나 뭐 행사나 이런 데 갔을 때 뭐뭐 위주로 하지 마시고요. 그것만 드세요.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드시면 다이어트에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살이 잘 안 빠지는 분들의 특징 5번째는요. 의미를 굉장히 많이 부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5월이잖아요. 5월은 뭐예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은 뭐예요? 함께 먹는 날이에요. 제가 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회원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딱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 이 말을 듣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6월에는요? 7월에는요? 생일 때는요? 결혼식장 누구 안 갈 거예요? 뭐 없어요? 5월만 가정의 달이에요? 6월 달엔 행사 아무것도 없으세요? 누구의 생일도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자꾸 의미를 부여야 합니다. 뭔가 먹는 날을 만들어요.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니까 먹는 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니까 함께 먹는 날. 무슨 날이니까 먹는 날. 7월엔 누구 생일이니까 먹는 날. 이렇게 먹는 날을 굉장히 많이 합리화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이어트 언제 하실 거예요? 이런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은 사람들만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발이 넓고 사교성이 좋고 사회생활 잘하고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마음먹었으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내가 마음먹은 그 기간 동안에는 안 드셔야 돼요. 제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저도 사회생활 했습니다. 저도 친구들도 만났고 다 했습니다. 그 친구들 만날 때 술자리에 갔을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 방울토마토 싸갔어요. 그 얘기를 친구들이 지금까지 얘기해요. 야, 얘 진짜 독한 놈이라고. 아직도 생각나는 게 도시락통 꺼내서 방울토마토 꺼내 먹는 게 아직도 생각난다. 아직도 눈에 선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친구들 만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부모님들 생신 축하해드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부모님 생신 때 축하해드리고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세요. 그 자리에서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먹거나 또는 없으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싸가면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야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렇게까지 하냐, 한 번쯤은 괜찮다, 한 번 먹어도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말 하시는 분들은 그분 입장에선 한 번이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 생일도 가야 되고 내일 결혼식장도 가야 되고 그 다음날 무슨 행사도 있는데 이거는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날에 의미를 부여해서 먹는 날을 합리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자 했던 그 마음도 쑥 죽습니다. 쑥 식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내가 하고자 했으면 그 날부터 다이어트가 끝나는 그날까지는 내가 어떤 행사나 어떤 약속이나 이런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상황에 나를 맞추지 마시고 그 상황 안에서 나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생활 끊긴다, 친구 끊긴다, 친구들이 안 만나주고 안 놀아준다, 이런 말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진심으로 건강해지고 싶고 내가 진심으로 살이 빼고 싶고 다이어트가 하고 싶으면 그걸 얘기하면 다 이해해주고 다 받아줍니다. 내가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뭐 궁상 떠네 또는 뭐 유난이네 이런 말 하는 사람보다는 그래 응원한다, 그래 도와줄게, 이런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만에 하나 궁상 떠네 유난 떠네 하는 사람도 내가 일주일 동안 꾸준히, 한 달 동안 꾸준히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요,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뀝니다. 야 대단하다,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런 타인의 시선, 타인의 말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살을 빼기로 했으면, 정말 건강해지기로 했으면 그것만 보고 달리셔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주변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바뀌면 주변 환경과 주변 사람들이 싹 다 바뀝니다. 저는요, 지금도 여전히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도 물어보세요. 너 이거 먹어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제가 다이어트 할 때 워낙 안 먹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하다 보니까 지금도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그게 전혀 불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더 밝아짐으로써 더 부모님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런 먹는 날, 이런 행사, 이런 거에 굴하지 마시고 의미 부여하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이어트 할 때 해야 되는 것, 그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180도 달라져야 돼요. 90도만 달라지면 안 됩니다. 120도만 달라지면 안 돼요. 180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이랬으면 그 원래 하던 거를 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줄여서 먹던 것, 내가 다이어트 할 때 방해되는 음식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한 음식들을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운동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운동할 시간에 차라리 내 몸에 좋은 음식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걸 레시피 한번 더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또한 뭐 샐러드 위주, 고기 위주, 단백질 위주, 이 위주라는 말 빼시고요. 샐러드만, 야채만, 고기만 이렇게 뭐뭐만 드세요. 뭐뭐만 드셔야지만 정말 완벽한 식단이지 뭐 위주로 먹었다라는 식단은 그건 절대로 식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먹기 위해서 어떤 이유를 찾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시작했으면 그 다이어트 기간 동안에 어떠한 날이 있더라도 그 날에 반드시 먹어야 되는 이런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날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가 끝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즐겁게 먹으면서 몸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뭐 제품도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안 먹던 단백질도 챙겨 먹을 수도 있고 뭐 지방도 챙겨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이것저것 되게 많이 노력을 하실 텐데 이렇게 노력을 하시다 보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그 변화라 함은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체중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체중의 변화가 없더라도 피부가 좋아진다거나 수면의 질이 좋아진다거나 또는 화장실을 잘 간다거나 옷을 입었을 때 약간 헐렁함이 느껴진다거나 이런 우리가 숫자로는 알 수 없는 그런 변화들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 잘못된 게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잘못된 것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되고요. 그걸 찾아냈으면 그거를 조금만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뒤엎어야 돼요. 완전히 바꿔주시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변화는요 3일 만에, 일주일 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한 2주에서 3주는 꾸준히 하셔야 변화가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3일 딱 했어요. 3일 했는데 왜 체중 변화가 없어요? 체중이 그대로일까요? 방법이 잘못됐을까요? 분명히 좋은 지방 먹고 좋은 탄수화물 먹고 있고 평소에 먹던 빵, 떡 이런 거 다 끊고 식단 잘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으니 답답한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 알겠지만 3일 만에 또는 뭐 일주일 안에 뭔가 변화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거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이 찐 거면 일주일만 노력해도 빠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갖고 왔던 식습관이라던가 생활습관이 한두 달 만에 잡힌 게 아닐 겁니다. 최소는 1년, 정말 길게는 10년 이상 이렇게 습관이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내 장내 환경이라던가 호르몬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을 거예요.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대사 기능이 좋아지고 장 환경이 좋아지기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까지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미비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없다고 자꾸 의심해요.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의심합니다. 이게 맞아? 이 방법이 맞는 거야? 이렇게 계속 의심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식이섬유 챙겨 먹고 몸에 좋은 지방 먹고 정제탄수화물 끊고 운동 적당히 하고 물 많이 먹고 잠 잘 자는 거 이런 것만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도 반드시 좋아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한 방에 못해도 됩니다. 하나씩 채워 나가셔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더 살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포기하지 마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 영상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데요. 그 댓글을 보니 일주일 동안의 식단 또는 뭐 한 달 동안의 식단 이렇게 식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다음번 영상에는 일주일 동안 식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침, 점심, 저녁은 뭘 먹고 뭘 먹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한번 알려드릴 테니 그 다음 영상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알겠다,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데 혼자서는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돕기 위해서 온라인 관리반으로도 회원님들을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온라인 관리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넣어둘 테니 링크를 클릭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프라인으로도 회원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경기도 부천 신중동에 고강도 다이어트 짐이라는 센터에서 제가 오프라인으로 회원님들을 관리하고 있으니 가까우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따로 상담 비용이 들거나 그러진 않으니 상담 받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또 그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기 전에 햄버거만 일주일 먹고 살 뺐습니다, 이런 영상이나 또는 급진급파 마이너스 5kg 브이로그, 이런 영상들을 보고 오시진 않으셨나요? 저도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그런 영상 그대로 따라 하다간 여러분들 몸 다 망가집니다. 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하냐고요? 저는 7개월 동안 40kg 정도 감량하고요, 단 한 번도 요요를 경험하지 않고 약 8년 동안 이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다이어트 방법을 오늘 제가 다 풀어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스코치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17년도 1월부터 해서 약 7개월 동안 40kg 정도를 감량하고요, 현재 25년 4월인 지금 약 8년 동안 이 몸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을 빼고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 비결은 바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난 뒤 14일, 즉 2주일에 있습니다. 첫 2주일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다이어트의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면 사실 저의 다이어트 스토리를 아셔야 하거든요. 잠깐 저의 다이어트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10kg에서 70kg까지 약 40kg 정도를 뺐는데, 사실 살 빼기 전에는 제가 뚱뚱한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주변에서 야, 너 살 좀 빼, 이래가지고 사실 나 뚱뚱하구나 알고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음식 남기는 꼴을 잘 못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맛있으면 끝까지 먹었습니다. 기름진 건 느끼한 줄도 모르고 먹고, 자극적인 음식도 먹고, 밀가루며 빵이며 라면, 과자 종류 안 가리고 다 먹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먹는 양도 줄여야 되고, 자극적인 빵이나 과자, 떡볶이, 치킨, 이런 자극적인 음식도 먹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둘째 날, 셋째 날은 특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진짜 먹고 싶은 게 너무너무 생각났거든요. 근데요, 꾹 참았습니다. 왜냐면 돈 냈으니까 살 빼려고 센터도 등록하고 식단도 사 먹고 하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싼 가격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꾹 참았습니다. 과자도 참고요. 라면을 기본으로 2개씩 끓여 먹던 사람인데 그것도 참고, 치킨도 일주일에 2번씩 먹던 사람인데 그것도 참고, 빵도 참고, 다 참았습니다. 단 한 입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야채도 먹고, 고구마 먹고, 다양한 고기 먹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참고, 그렇게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 다 한 입도 먹지 않고 제가 먹을 수 있는 음식 선에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소고기도 많이 먹고, 채소도 많이 먹고, 밖에 돌아다닐 때는 방울토마토 싸들고 다니면서 주섬주섬 먹었어요. 이렇게 참으면서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근데 진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체중이 줄어들고 살이 빠지고, 이게 아니라 먹고 싶은 생각이 일주일 전보다 확실히 줄어드는 거예요. 치킨 생각이 덜 나고요, 떡볶이 생각이 덜 나고, 과자나 초콜릿 생각이 덜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일주일이 좀 쉬웠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또 지나고 나니 셋째 주 차 때부터는 먹고 싶은 생각이 사실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2주일이 지나고 나니까요, 다이어트를 하는데 제가 다이어트 생각보다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할 때 저를 가장 힘들게 하던 먹고 싶다는 생각, 그 음식들 생각이, 그 아직 입에 남아있는 그 자극적인 맛들이 2주일이 지나니까 완전히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3주차 때부터는 제 다이어트가 할만했어요. 그리고 또 이때부터는 제가 재미도 붙기 시작했는데, 어디서 재미가 붙었냐면 일단 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3주 동안 운동을 하니까 체력이 좋아지고 힘도 세지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이 잘 돼요. 운동도 재밌어요. 체중도 줄어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체지방도 줄고요, 옷도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눈바디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러니까 재미가 없을 수가 없죠. 제 다이어트는 여기서부터 7개월 동안 쭉 갔습니다. 그럼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니까, 당신이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강한 사람이니까 꾹 참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8년 동안 회원님들을 관리하고요, 제가 스스로 살을 빼보고 관리해보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알아보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은요, 저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또 저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제가 살쪘을 때는, 살이 쪄 있을 때는 굉장히 의지가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살이 빠지고 나니 의지가 강해진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과연 무슨 소리일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론은 2주라는 시간 동안 내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호르몬이 개선됨에 따라서 대사 기능이 좋아진 겁니다. 즉, 내 식욕을 관장하는 호르몬들의 기능이 제 역할을 하고 내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제 역할을 함으로써 식욕 조절이 잘 되고 참을성이 생기는 거예요. 즉, 지금 비만이신 분들, 살이 좀 쪄 있는 분들은 의지가 약한 상태인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식욕이 자기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비만인 상태이신 분들은 현재 대사가 많이 망가져 있을 겁니다. 이 대사가 망가졌다는 거는 호르몬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고요. 배가 고파야 될 때 배고픈 호르몬이 나와야 되고, 배가 부르면 배 부른 호르몬이 정확하게 나와서 이게 작용이 돼서 숟가락을 놓게 만들고 먹어야 될 때만 먹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진 사람들은 먹지 말아야 될 때 먹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회원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왜 살쪘다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면 저 많이 먹어서요 라고 대답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왜 많이 먹었어요? 라고 하면 답을 못 하세요. 그냥 맛있으니까,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먹는 이유는 식욕이 제어가 안 돼서, 내 식욕이 컨트롤이 안 돼서 많이 먹게 되는 겁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제가 110kg일 때는 제 식욕이 통제가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기름진 거 먹고 달달한 거 먹고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 내 대사가 많이 무너졌을 것이고 호르몬이 많이 뒤죽박죽이 됐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장내 환경도 유익균보다는 유해균이 훨씬 더 많은 상태였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배가 안 고픈데도 먹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을 때마다 계속 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고 다이어트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일주일 참고 2주일 참으면서 내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요. 그리고 호르몬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서 저는 식단도 잘하게 되고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정제 탄수화물이라던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라던가 이런 가공식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덜 먹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이어트 상식, 다이어트 개념은 지금부터, 오늘부터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체지방을 빼고 칼로리를 계산해서 덜 먹고 더 움직이고 이런 개념으로 다이어트를 접근하면 100%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는 나의 호르몬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것, 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해서 내 몸에서 체지방이 쌓이는 상태가 아닌 내 몸에서 체지방을 원활하게 사용하는 상태, 그 상태를 만드는 게 진정한 다이어트입니다. 그 상태를 만들어야 유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나서 1주에서 2주일 동안, 이 기간 동안 뭘 참아야 되는지, 반드시 참아야 되는 거 제가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정제탄수화물입니다. 정제탄수화물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대표적으로 밀가루 같은 거 있죠. 빵, 그리고 과자, 설탕이 들어간 다양한 음료수, 절대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이 정제탄수화물은요, 내 몸에 들어오면 일단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시킵니다. 그리고 장내 환경도 굉장히 안 좋게 만들어요. 밀가루의 글루텐이라는 성분은 장벽을 얇게 만들어서 자꾸 내 몸에 안 좋은 걸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바로 대표적인 여드름이죠. 내 몸에 염증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정제탄수화물은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튀김 음식은 대표적으로 트랜스 지방을 굉장히 많이 사실 갖고 있는데요. 이 튀김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에 들어오면 염증을 유발하고요. 식욕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배가 부른데 배 부름을 덜 느끼게 하고, 배가 고프지 않는데 배고픔을 더 느끼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튀긴 음식은 절대로 끊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액상과당입니다. 액상과당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퍼져 있어요. 근데 이 액상과당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 성분표를 보셔야 되는데요. 액상과당은요, 말만 과당이지 그냥 설탕이랑 똑같아요. 내 몸에 들어오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요,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식욕도 돋굽니다. 그러니까 과식을 유발하고요, 폭식을 유발해요. 그래서 액상과당은 꼭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많이 물어보는 게 스포츠 음료, 포카리 스웨이트 먹어도 돼요, 또는 비타 오백 먹어도 돼요, 자연강장제 이런 거 먹어도 돼요, 미에로 파이바 먹어도 돼요. 안 됩니다. 거기 다 들어있는 액상과당 때문에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저는 앞에 1주일에서 2주일, 이 기간 동안에는 절대 한 입도 먹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정제된 탄수화물, 튀긴 음식, 액상과당음, 이 3가지는 꼭 끊으셔야 돼요. 단 1g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끊어야 되냐, 언제까지 식단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딱 정해드릴게요. 4주. 저는 딱 4주만 참으라고 해요.
제가 앞에 1, 2주만 꼭 참으라고 했지만 1, 2주 참게 되면 3주, 4주는 솔직히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4주 동안 여러분들 딱 끊으시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완전히 이게 바로 다이어트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장내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현재 비만이신 분들, 살이 좀 이제 쪄 있는 분들의 장내 환경은 어떤 상태냐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유해균이 70%고 유익균이 30%다, 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샐러드 한 끼 먹었다고, 야채 한번 식이섬유 좋은 거 한번 먹었다고 장내 환경이 갑자기 유익균이 70%고 유해균이 30%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유해균 69%에 유익균 31% 됩니다. 즉 1%밖에 나아지지 않아요. 내가 샐러드 한 끼 먹었다고 갑자기 식욕이 조절이 될까요? 아니에요. 내가 어제 식단 했다고 해도 오늘 또 먹고 싶은 게 생각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4주 동안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4주 동안 해서 유익균이 70%가 되고 유해균이 30%인 상태, 장내 환경이 좋은 상태가 되면 그때는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거예요. 유익균이 70%고 유해균이 30%일 때 내가 떡볶이 한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익균 69%에 유해균 31%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내가 매일 떡볶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유해균이 7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지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먹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식단 하시면 됩니다. 좋은 야채 먹고, 좋은 지방 먹고, 좋은 단백질 먹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는 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앞에 1주일부터 2주일까지만 내가 어떻게든 참아보자 해보시고 3주차, 4주차 때부터는 참기가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4주 동안 먹기로 한 식단, 그리고 먹지 않기로 했던 정제 탄수화물 싹 끊으시고, 먹기로 했던 탄수화물, 좋은 탄수화물, 그리고 식이섬유, 좋은 단백질, 이런 것들로 내 식탁을 4주 동안만 채워보세요. 그럼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직까지 칼로리 계산하면서 운동하고 식단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살 빼라 하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서 나의 다이어트를 도와주는 사람, 트레이너 또는 코치가 당신은 2,500칼로리를 하루에 쓰는 사람이니 하루에 2,000칼로리씩만 드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500칼로리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3,500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주면 7,000칼로리죠? 우리 지방 1kg는 약 7,000칼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4주 하면, 이렇게 딱 4주 동안만 하면 2kg를 뺄 수 있으니 하루에 2,000칼로리 선에서 맞춰서 한 달 동안 식단 해보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2,000칼로리를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게 해요. 라면도 먹게 하고요, 햄버거도 먹게 하고요. 이렇게 2,000칼로리라는 제한 내에서 뭐든 먹게 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2kg를 뺐습니다. 그 다음 식욕 어떻게 할 거예요? 햄버거 먹고 라면 먹고 떡볶이 먹으면서 무너진 내 장내 환경 때문에 이 망가진 식욕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칼로리 세팅해서 제한해서 먹고 한 달 동안 살 빼고 나서 나 살 뺐어요 하고 다시 또 먹는 순간 다시 와장창 찌는 거예요. 와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면 안 돼요. 칼로리 신경 써서 다이어트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제로 칼로리 찾게 됩니다. 제로당 먹게 됩니다. 또는 저당 소스 찾게 됩니다. 단백질 쿠키 찾게 돼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가공된 식품을 먹습니다. 가공된 식품 또한 내 장내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좋은 효과는 주지 않아요. 내 장 환경을 망치면 망쳤지 좋은 효과를 주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칼로리 제한해서 절대로 식단하지 마세요. 칼로리 또 신경 써서 하는 분들이 애플워치 엄청 신경 쓰고요, 하루에 2-3번 운동하면서 나 오늘 900칼로리 탔으니까 800칼로리만큼 먹어도 돼 이러면서 가서 햄버거 먹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다이어트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회원님들에게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회원님, 햄버거나 떡볶이 먹고 싶은 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거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올 때까지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 시기가 오면 그거 먹어도 살 절대 안 찔 것이니 우리 4주만 꼭 참고 식단해 봅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이어트를 꼭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칼로리 계산, 체중 재는 거 그만하시고요. 내 몸의 대사, 내가 지금 배고픈 신호, 배부른 신호가 잘 오는지, 잠은 잘 자고 있는지, 물은 얼마나 마시고 있고, 피부는 좋아지고 있는지,
화장실은 잘 가고 있는지, 여기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고요. 저처럼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는데, 되게 유명한 인플루언서다, 몸매 좋은 헬스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영상을 올리는데 꼭 치킨 한 마리 먹고 나 이 몸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만 올리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과연 치킨 먹고 몸을 유지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치킨 먹기 전에 샐러드 먹습니다. 그리고 치킨 먹고 나서 운동하고요, 또 샐러드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보고 따라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살펴보시고 다이어트를 똑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다이어트는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모두가 다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어트니까, 여러분들 나이 많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또는 나는 의지가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뭔가 다이어트에 저만의 다이어트 철학 또는 관점이 생기기 전에는 저도 칼로리 계산 되게 많이 했고요. 오늘 500칼로리 탔으니까 400칼로리 먹으면 살 빠지겠지 하면서 다이어트도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회원님들도 관리해본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칼로리 계산해서 살도 빠져요. 근데 그 이후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다시 살이 찌고요. 그게 유지가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뭔가 다이어트를 또 하게 만들고, 사실 그런 때에 제가 관리했던 그 회원님들에게는 참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제가 뭔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사실 되게 많이 깨달았고요. 저를 지금 찾아오시는 분, 센터에 방문해서 상담 오시는 분들도 얘기를 나눠보면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 대사가 망가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의지가 약하고, 나는 밤마다 자꾸 시켜 먹고, 그냥 살이 잘 찌는 체질이고, 이렇게 알고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힘든 다이어트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좌절하고 실패하고 우울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는 회원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바뀔 때까지, 몸이 변화할 때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혹시 나도 지금 저런 상황인데 한번 관리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의지가 약한 사람인데 한번 의지가 강해져 보고 싶다, 뭔가 살을 정말 제대로 한번 빼보고 싶다, 진짜 다이어트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저희가 부천 신중동에 가까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멀리 계셔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관리 받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온라인으로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링크로 타고 들어오셔서 저에게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의 다이어트, 여러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부터 떠오르시나요? 조금 먹어야 살 빠진다,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제로 음료는 괜찮다, 고구마 닭가슴살만 먹어야 된다, 늦은 시간에 밥 먹으면 살찐다.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다 다이어트 실패하는 공식입니다. 이런 생각으로 다이어트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 다이어트를 성공하신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40kg을 직접 감량하고 수많은 회원님들을 관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로 다이어트의 진짜 비밀은 칼로리가 아니라 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세팅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세팅할 수 있는지, 칼로리를 신경 쓰지 않고 배고프지 않게 배부르게 먹으면서 살을 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치입니다. 저는 7개월 동안 40kg을 감량하고 현재 8년간 회원님들을 관리하는 다이어트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8년 동안 정말 수많은 회원님들을 만나면서 다이어트에 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당연히 제가 다이어트 코치니까 다이어트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착각하고 계시거나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착각이나 오해가 저는 정말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이어트 할 때도 똑같이 했던 착각과 오해였거든요. 정말 다양한 다이어트에 관련된 오해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나 가장 많이 하는 오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련된 오해가 우리 다이어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려드리고요.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우리 몸이 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선입견 중에 하나가 바로 칼로리 개념입니다.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살 빠진다, 칼로리를 줄이면 또는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살이 빠진다, 이건데요. 이 칼로리 개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칼로리만 보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몸의 대사량이 떨어질 거고 요요가 쉽게 찾아오는 몸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칼로리를 계산해서 칼로리를 적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단기간에 체중은 빠져요. 그리고 단기간에 다이어트만큼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 목적이 단기간만 날씬하고 단기간만 건강하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이어트를 하려는 이유가 오랫동안 건강한 몸으로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칼로리 개념으로 다이어트를 접근하시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칼로리를 줄이면서 다이어트 하셨던 분들이 꼭 저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적게 먹어야 살이 빠지나요? 내가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살이 빠지고 체중이 내려가야 되는데 아무리 적게 먹어도 체중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살도 빠지지 않고. 이 시점이 왔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요요가 쉽게 오는 그런 몸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오해, 두 번째 선입견은요, 바로 운동입니다. 먹는 거 상관없이 운동 열심히 하면 살 빠진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제로 다이어트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무슨 운동하지? 어디 헬스장 가지? 어떤 운동하지? 이렇게 운동만 생각합니다. 운동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던 일상에서 운동만 추가하면 살이 쫙쫙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이 에너지를 쓰는 형태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의 60%에서 70% 정도를 기초 대사량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하기 위해서 무려 60에서 70%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움직이는 비운동 활동으로 에너지를 쓰는데요. 이 에너지는 약 15% 정도의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약 10%의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이 운동으로 쓰는 에너지는 10% 미만입니다. 즉 우리 몸에 하루 동안 쓰는 에너지가 총 100%라면 여기에 10%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게다가 운동으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하려는 분들은 운동을 과도하게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내 몸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되고요. 식욕 호르몬인 그렐린이 굉장히 많이 분비됩니다. 이 때문에 운동을 과하게 하고 나면 식욕이 엄청나게 올라올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칼로리를 태우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 몸의 호르몬을 정상화시키고 대사를 건강하게 마는데 활용하셔야 합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바로 제로 칼로리, 제로 음료는 괜찮답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도 제로 음료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로 칼로리 음료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로 음료 또는 제로 칼로리 음식들은 칼로리 개념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다이어트를 칼로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제로 식품의 특징은 뭐냐면 먹었는데도 배가 안 불러요. 실제로 우리가 배가 부르다는 것은 음식이 위에 도달했을 때 GLP-1 호르몬도 나와야 되고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나와서 아 배부르다 라는 감정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단순히 위를 채워서 배가 부른 느낌이 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 음식물이 소화돼서 위가 비어지는 순간 바로 배고픔이 찾아옵니다.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또 다른 음식을 먹게 되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로 식품에는 그 맛을 내기 위한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첨가물들은 우리 장내 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장내 환경이 무너지면 인슐린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우리 몸에 지방이 더 잘 쌓이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칼로리만 봤을 때 제로 음료, 제로 식품들은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 우리 몸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 네 번째 선입견은요, 바로 밤에 먹으면 살찐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퇴근하고 운동하고 나면 저녁 먹을 시간을 놓친다 또는 저녁 먹을 시간이 애매하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그때 저녁 식사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늦은 시간에 저녁을 먹어도 괜찮나요?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회원님, 몇 시에 먹느냐보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보통 밤에 먹으면 살찐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식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야식으로 어떤 음식 드시는지. 야식으로 양상추나 오이, 당근 이런 야채와 삶은 계란, 현미밥 이런 걸로 드시나요? 아니면 닭발, 치킨, 떡볶이 이런 배달 음식 드시나요? 늦은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먹는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내가 잠 자기 전에 먹은 음식이 내 수면에 방해가 된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식사 시간을 조절하거나 식사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늦은 시간에 먹은 음식이 내 수면에 방해가 된다, 깊은 잠을 못 자게 한다 하시면 조금 가볍게 드시거나 아니면 드시지 말고 주무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푸짐하게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들, 선입견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한 특급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칼로리, 운동, 제로 음료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딱 이거 하나만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위한 특급 비밀, 바로 장내 환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방이 저절로 타는 몸을 만드는 핵심 비밀이 바로 장 건강을 좋게 만드는 것입니다. 장내 환경을 회복하셔야 돼요. 대부분 비만이신 분들, 체지방률이 높거나 BMI가 높거나 이렇게 살이 쪄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장내 환경이 무너져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내 환경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훨씬 더 우세한 상태일 거고요.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들의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호르몬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호르몬들이 훨씬 더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장기이기 때문에 이 장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장내 환경이 유익균보다 유해균이 많은 상태가 아니라 유해균보다 유익균이 많은 상태가 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의 혈당이 안정이 되고요. 혈당이 안정이 되면 여러분들의 식욕 조절도 잘 되게 됩니다. 또한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되면 에너지 소모량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즉 여러분들의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장내 환경이 안 좋은 상태는 여러분들의 장 내의 벽이 굉장히 얇아진 상태일 거고요. 이렇게 얇아진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흡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고요. 이렇게 염증 반응의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여드름이죠. 반면에 면역력이 강화되면 장내의 벽이 두꺼워지는 것이고, 장내의 벽이 두꺼워지면 안 좋은 물질들은 배출되고 좋은 것만 우리 몸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몸 전체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죠.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다면 칼로리 계산, 얼마나 적게 먹고 운동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계산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하시고 장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내 환경이 좋아지는지, 장이 건강해지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식이섬유 먹기입니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유일하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는 녀석입니다. 각종 채소나 버섯, 콩류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장을 건강하게 만들려면 우리 장 내에 유익균의 비율이 유해균보다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익균의 비중을 높게 만들려면 유익균에게 먹이를 줘서 유익균들이 증식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바로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식이섬유를 꼭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그 기준이 성인 여성 기준 20g 이상, 남성 기준으로 30g 이상의 식이섬유를 매일 드셔야 합니다.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비결은요, 바로 자연식품 섭취입니다. 요즘에 너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 자연식품보다는 가공식품 위주, 이미 조리가 끝난 완제품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공된 식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미량 영양소들이 많이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식이섬유와 같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것들도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장내 환경에 좋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고 힘든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건강이 많이 무너져 있고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조금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자연식품들 가지고 직접 조리해서 도시락을 들고 다니시거나 직접 조리해서 식사하는 것을 꼭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 건강을 좋게 만들어주는 세 번째 비결은요, 바로 운동입니다. 뭐야, 운동으로 살 빼지 마라 이렇게 말해놓고 왜 운동하라 하냐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한 운동이 아니라 호르몬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즉, 운동을 할 때 내가 오늘 먹었으니까 먹은 거 이상으로 소모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적절한 강도로 적당히 숨차게 운동하세요. 또한 운동 시간도 너무 길게 가져가지 마세요. 하루에 3, 40분만 운동해도 충분합니다. 단 2km 걸었다, 3km 걸었다, 2만 보 걸었다, 3만 보 걸었다 이런 건 의미 없고요. 여러분들이 운동하실 때 어느 정도 숨도 차야 되고 땀도 나야 되고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부를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 건강을 좋게 만드는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매일 꾸준히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건대 일주일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힘든 시기가 잘 압니다. 바로 둘째 날, 셋째 날. 아직 자극적인 것에 입맛이 길들여져 있고 하루 이틀 했는데 체중이 변화가 없으면 불안한 마음 드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는 걸 계속해서 방해할 겁니다. 장내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KS의 회원 두 분이 계시거든요. 한 분은 40대시고요. 한 분은 20대입니다. 이 40대 회원님은요, 예전에 다이어트 할 때 식욕을 주체 못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특히 출산 이후로 더 식욕이 올라서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식욕을 잡기 위해서 장내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들기름을 추천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5g을 한번 먹어봐라. 그리고 가공식품 먹지 말고 자연식품으로 식단을 구성해봐라.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양 신경 쓰지 말고 배 부를 때까지 먹되 내 몸에 좋은 지방과 자연식품으로 꽉꽉 채워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 반면에 20대 회원님은요, 똑같이 식욕 조절이 안 되고 주체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회원님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칼로리도 적고 건강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흡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그릭 요거트에 과일을 먹는데 그 그릭 요거트에 프로틴 쉐이크 가루를 타먹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때는 샐러드를 먹는데 샐러드를 먹을 때 꼭 저당 소스를 함께 먹었습니다. 그렇게 가공식품들을 껴서 식단을 하고 있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팅할 때 이런 것들 끊어봐라. 프로테인 쉐이크 먹지 말고 단백질 음식으로 먹고 저당 소스 먹지 말고 소금, 후추 이런 향신료나 간만 맞춰서 한번 먹어봐라 라고 했더니 프로테인 쉐이크 끊으라는 게 죽으라는 소리랑 똑같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들기름을 먹고 칼로리 신경 쓰지 않고 자연식품으로 배부르게 식단을 하신 회원님은 자기가 다이어트 하면서 식욕이 안 올라온 적이 처음이라고, 먹고 싶은 음식이 그렇게 생각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듣고 여기서 확신했습니다. 아, 장내 환경이 정말 중요하구나. 아무리 칼로리를 적게 먹고 아무리 저당 소스에 아무리 샐러드를 먹어도 이런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간 것들과 함께 먹는다면 장내 환경은 좋아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식욕도 잡히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20대 회원님에게는 완전히 끊게 하기보다는 점점 줄여나가보자 얘기를 했고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식욕이 언제 안정화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점점 줄여나가다 보면 장내 환경도 좋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식욕도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2명의 회원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다이어트 할 때 칼로리 계산하는 거,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제로 칼로리니까 괜찮다는 거, 이거 아니고요. 결국에는 장내 환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망가진 장내 환경을 다시 회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식욕 조절이 안 되고 지방을 합성하는 몸이 아니라 식욕 조절이 잘 되고 지방을 잘 쓰는 몸으로 만드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방을 잘 쓰는 몸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때는 쉽게 요요도 오지 않고 살이 다시 잘 찌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의 몸 상태, 다이어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의 몸 상태는 장내 환경이 좋지 않은 상태이며 식욕 조절도 어렵고 지방 분해보다는 합성이 원활한 상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거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는 무작정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도 잘 참는 사람이 있고 의지가 약해서 잘 못 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잘 참는 사람들은 장이 건강한 상태인 거고 참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장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일 겁니다. 날씬하고 몸 좋고 다이어트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옆에 떡볶이가 있으면 먹고 싶어요. 그런데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는 게 익숙한 거고 참을만 한 겁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참을성이 좋고 의지가 강하고 인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 몸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을 거고요. 그 노력으로 인해서 장내 환경이 좋아졌을 거고 장이 건강해졌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는 게 조금 더 쉬운 거죠. 앞으로 다이어트를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 다이어트를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칼로리 계산 그만하세요. 덜 먹고 더 운동하는 거 그만하세요. 닭가슴살, 고구마, 채소만 먹는 거 그만하시고요. 제로 음료, 제로 칼로리 간식 이런 거 그만 드세요. 음식다운 음식을 드시고 공장에서 제조된 음식이 아닌 직접 내가 조리한 음식, 내가 조리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공장에서 나온 음식은 아니다. 이런 음식들로 여러분들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칼로리 계산하고 가공식품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바꿔보세요. 오늘부터는 지방 합성이 잘 되는 몸이 아닌 지방을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다이어트의 비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고 선입견도 있고 그 선입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십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가한 체중 보고 지레 겁먹고 또 줄입니다. 또 칼로리 계산하고. 그런데 여러분, 체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체중을 보고 다이어트 하시면 칼로리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저라도 체중만 보면서 다이어트를 했다면 저도 계속 칼로리 신경 썼을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줄여서 결국에는 요요가 잘 오는 몸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꼭 그 선입견에서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은 결과물입니다. 내 몸 안에 장내 환경이 좋지 않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혈당이 건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물이 바로 비만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안부터 고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 2주 만에 체지방이 확 빠졌으면 좋겠고 체중이 2, 3kg씩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혈당을 건강하게 만들고 인슐린을 건강하게 만드는,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 식단과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가지면 체중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체중이 내려갈 거고 반드시 살이 빠질 거고 반드시 건강해질 것이라는 것을요. 저는 8년 동안 정말 수많은 회원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팅을 했고 수많은 성공과 수많은 실패도 해봤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꼭 이렇게 해 라는 명령이 아니라 제발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단기간만 날씬하고 이쁘고 짧고 굵게, 여러분들의 다이어트 목적이 올해 여름만 즐겨야지 이런 목적으로 다이어트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을 건강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각자 사람마다 생활 환경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누구에게는 정말 와닿고 누구에게는 하나도 공감 안 될 수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이 있고 각자에게 맞는 패턴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에게 다 공통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장 건강. 남녀노소 모두가 장은 건강해야 합니다. 이게 꼭 다이어트 목적이 아니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식사, 장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내 장이 더 건강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고 장이 건강해지기 위한 무언가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